그 미술과 혹시 지금 학교 지금 어디 나가고 있나요? 저희 오늘 경력 나왔어요. 저기 의문. 자, 요거 일단은 글쓰기 단원 먼저 좀 2-3단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1 들어가려고 하는데 2-3을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는 겁니다. 아, 참 이거 얘기하기 전에 그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대화의 원리 자습서 문제 풀어보라고 했는데 혹시 다 풀어왔습니까? 다 풀었어요? 아, 원래 풀었을 거고 시연이 다 풀었어? 대화의 원리? 1-2 유림이는 어때요? 안 했어. 주중에 뭐 했는데? 어? 또 기억나시죠? 자, 그 이번 주부터는 숙제 양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날 그 주에 배웠던 거는 복습하는 형태로 간단하게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좀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오늘 내준 숙제는 우리 오늘 요거 하고 나서 의문도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의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1주차 때 아주 이제 좀 깊게 많이 파헤쳐봤기 때문에 오늘 하는 의문은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 단어들 있죠. 이 예시 단어들 위주로 좀 볼 겁니다. 적어도 거기에 나오는 애들은 발음 교환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 우리가 다 알아야지. 맞죠? 자,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볼 거고 아직까지 의문이 좀 헷갈려요 하는 학생들은 그 1주차 때 수업 들었던 영상을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좀 딥하게 내가 같은 설명을 여러 번 좀 듣거나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오늘 요 숙제 나눠준 거는 그 여러분들 실제 이제 출판사 이 교과서를 기준으로 이제 문제가 좀 뽑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0문제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풀이를 좀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좀 들고 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할게요. 자, 일단은 2-3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를 표현하는 글쓰기. 지금 113페이지 한번 봅시다. 113페이지에 여기 보충 자료 아마 교과서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생 때 그 글쓰기와 관련되어 있는 단원 해가지고 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장하는 글쓰기, 설명하는 글쓰기, 뭐 이런 식의 글쓰기와 관련된 활동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은근히 뭐 되게 당연한 소리기는 한데 글쓰기의 어떤 과정, 순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뭐 주제 정하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글을 쓰는 목적 생각하기, 세 번째 예상 독자 선정하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직도 구조도 그리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글 실제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글 쓰고 난 뒤에 고쳐쓰기, 중학교 2학년 때 고쳐쓰기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글쓰기 단원들을 배웠었고 오늘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있고 주장을 전달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우리는 주로 뭐라고 하느냐? 설명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장하는 글을 우리는 주로 논설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글의 조직과 전개는 대체로 좀 달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왜? 생각을 나타내는 글이랑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설명문에도 생각이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게 들어가기는 해요. 관점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생각이 뭐 논설문처럼 많이 들어가진 않죠. 자, 그래서 설명문에서의 글을 조직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논설문에서의 이제 글을 조직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 설명문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 대상이 아니라. 자, 그래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글을 씁니다. 자, 그래서 설명 방법 우리 전에 배웠어요. 뭐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뭐 이런 것들 배웠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설명 방식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구조의 글을 쓴다. 그래서 나열 구조, 뭐 순서 구조, 인과 구조, 그 다음에 비교, 대조 구조,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구조,
라는 식으로 이제 그 구조에 따라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자,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론 부분에서 문제 상황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니까 논설문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글쓴이 입장이야. 그러니까 실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글쓴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문제 상황을 말하는 거야. 글쓴이 입장에서 문제 상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이 논설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 의견에 따라서 하자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내 의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어. 자, 그래서 주장을 제시하고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보통 제시를 하죠. 자, 그러고 나서 보통 결론에는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주장을 재강조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글쓰기를 이제 어떠한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여기 단원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114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단어는 견해잖아, 그치? 견해를 드러내는 글. 이 견해라고 하는 건 의견을 말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견해를 드러내는 글의 대표적인 건 바로 뭐다? 논설문입니다, 맞죠? 자, 또는 뭐 건의문, 광고문, 연설문, 신문사설 이런 것들이 전부 견해를 드러내는 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광고문. 광고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요것도 천재 교과서에 보면 그거 나와 있는데, 천재 박 교과서 보면은 학생이 코끼리 모양 가방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폴짝 뛰고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만큼 가방이 가볍고 튼튼하다 막 이런 거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허위 또는 이제 과장 광고 뭐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데, 광고의 목적이 보면은 지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게 목적이에요 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는 점에서 광고문과 논설문은 목적이 똑같습니다. 목적은 똑같은데 미세하게 좀 다를 뿐이죠. 논설문은 내 의견대로 따라달라 라고 하는 거고요. 광고문은 뭡니까? 이 제품을 뭐 사달라, 또는 이제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런 걸 좀 알아달라 라고 하는 거야. 뭐 공익광고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견해를 드러내는 글에 속하고요. 대부분 설득을 하는 데 목적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생각이다, 그쵸? 자, 견해를 독자를 이해시키고 독자의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다른 두 글자로 말하면 뭔데? 설득. 자, 그래서 단계는 지금 요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지금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단계마다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지금 이제 여기에서 제시를 좀 해놨습니다. 글자가 좀 안 보였네요. 자, 그래서 견해를 드러내는 글쓰기의 과정에서요, 1번 계획하기, 2번 내용 생성하기, 자, 다음 3번 내용 조직하기. 요거 중학교 국어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표현하기. 표현하기가 말 그대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꽂혀쓰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페이지에는 계획하기 단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뭘 하는데, 요거는 별표 좀 해줍시다. 자, 양용펜.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 등을 고려하여 글쓰기를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요거 많이 놓쳐요. 예상 독자. 예상 독자 선정하는 거 계획하기 단계. 자, 그래서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요, 글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요, 그 목적에 맞는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맥락에 따른 글쓰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쓰기 맥락에 따른 글쓰기, 쓰기 맥락이라고 하는 건 글의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고려해야 된다. 고려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맥락에 따라서 형식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뭘 말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예상 독자를 선정하잖아. 예상 독자가 5살이야. 그럼 5살 수준에 맞춰야지.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회적 쟁점입니다. 사회적 쟁점과 관련되어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글쓰기를 계획하는데요. 자, 일단은 학생의 공지사항에서 이번 학생의 탄소 중립을 주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견하였으니 학생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설득을 하는 이제 표현이죠. 종결어미. 자, 그래서 첫째, 전직 에너지 아껴 쓰기. 둘째, 급식 시간에 급식 남기지 않기.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자,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하는 땡땡이니 됩시다. 라고 하니까, 자, 지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탄소 중립이 뭐야? 그 다음에,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켜겠네. 자, 그 다음에, 급식 시간에 음식 좀 덜 남긴다고 탄소 중립이 실현될까?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의견이 서로 갈렸습니다. 자, 의견이 서로 갈렸다라고 하는 건 설득이 똑바로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정보 제공이 똑바로 안 됐습니다. 맞죠? 자, 다음. 자, 맨 마지막에 보면 자, 맨 마지막에 보면 급식 시간에 음식 좀 덜 남긴다고 탄소 중립이 실현될까? 라고 지금 의문을 가지잖아. 그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설득이 안 된 거 그러면은 이 방토리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무엇에 맞지 않다? 타당성에 의심이 된다. 얼마나 타당할까? 왜냐면 주장과 근거가 나오는 글이기 때문에 타당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타당성의 원리라고 하죠. 자, 다음. 자, 영광펜 들고 이 부분 좀 표시할게요. 학생의 공지사항을 보니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그런데 실천 방안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지닌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되는 동기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상 독자죠. 자, 학교 누리집의 시를 매체, 누리집 홈페이지 맞죠? 자, 다음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을 촉구하는 글, 이게 바로 뭔데? 글의 주제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생성하기 단계 넘어갈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내용 생성하기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글 쓰기 전에 쉽게 말하면 아이디어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막 이것도 떠올리고 저것도 떠올리고 막 중구난방으로 떠올려서 그 떠올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몇 개 골라가지고 글을 쓸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그 수많은 생각들 또는 자료들을 떠올리는 거를 내용 생성하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성된 내용 중에서 뭘 해야 되느냐? 선별을 해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전부 다 글에 넣으면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글의 맥락에 맞게, 글의 통일성에 맞게 글 내용을 선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글 내용에 선정하는 기준이 바로 뭐냐? 타당성의 원리, 공정성의 원리, 신뢰성의 원리다. 자, 그래서 여기 선별 기준 여기 안에 나와 있는데 뭐 사실은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료 내용이 주장과 연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주제에 연관이 있어야지. 맞죠? 자, 이 논설문의 주장은 주제랑 똑같습니다. 논설문의 주장은 주제입니다. 자, 다음 공정성.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또는 선입견 편견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다음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분명한가. 자, 다음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
이게 사실 뭐 조금 당연한 이야기긴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자료 1, 자료 2 해가지고 이제 이런 자료들을 이제 선정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료 활용하겠다. 이 자료도 좋은 것 같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 3자료 이거 뭔데요? 영상 매체다, 그치? 영상 자료. 자, 그런데 자, 인간의 활동이 아니더라도 대기 중 탄소의 양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 근거 영상의 내용은요,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랑 통일성이 있습니까? 통일성이 없다, 그치? 오히려 반대되는 근거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이고 그 다음에 글의 논지와도 맞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주장 내용이랑 연결이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빼는 거다, 그렇죠? 자, 다음 구체적인 자료. 이 두 개다. 자, 그래서 이런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면 설득력이 높아질 거야. 자, 다음 그래프를 찾았어. 자, 그래프 또는 도표를 찾았는데 언제? 2000년도가 마지막이야.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 맞죠? 자, 그래서 좀 더 최신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야겠어. 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올바른 근거 자료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련하는 과정이다. 자, 다음 내용 조직하기.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내용 조직하기 아까 쌤이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설득하는 글, 다른 말로 논설문, 맞죠? 자, 이러한 논설문 종류의 글은 대체로 어떤 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의 형식으로 이제 작성이 된다. 자, 그래서 서론에는 주로 동기, 목적, 필요성을 밝히고요. 주로 문제 상황을 드러내죠. 자, 그리고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주장을 펼치면서 근거로 뒷받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는데요. 5살한테 말할 거면은 5살이 이해할 수 있는 예상 독자를 이제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 다음 결론 부분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맨 앞부분에, 결론의 맨 앞부분에서 이제 했던 내용, 말했던 주장이죠. 말했던 주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재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떠올렸어요. 글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문제 상황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그에 따른 무엇을 제시했다?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위에 작게 나와 있긴 한데요. 요거 크게 이제 적어보자면요. 요 구조를 뭐라고 한다? 문제 해결 구조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살펴만 보고 넘어가면요. 자, 설득하는 글의 독자 설득 전략과 관련해가지고, 설득 전략이 그 나중에 여러분들 4단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설득 전략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유리마. 네. 기억나요? 그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거 있었을 텐데요. 저기 뭐냐. 나도 갑자기 가물가물한데 그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그 김연아 선수 연설문 혹시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던가요? 기억 안 납니까? 설득 전략 관련해가지고
있었지 않나요? 아 근데 이게 뭐 학교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천재 교과서, 천재 학교가서, 천재 노교과서 썼던 학교는 다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4단원에서 또 하게 될 건데 그냥 한번 볼게요. 자 설득 전략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 독자의 공감 유도 있었습니다. 심정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다음 또 하나는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독자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안에 따라서 어떤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인지를 또 제시합니다. 자, 다음 이제 어떤 주장에 따라서 그 주장에 맞는 타당한 논거를 제시한다. 자, 그래서 타당하고 공정성 있는 자료. 타당하고 공정성 있는 자료. 그러니까 이 자료가 나오면 항상 뭐랑 연결시키면 되느냐? 신뢰성 이랑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여기 조직 과정이죠. 내용 조직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별로 결론해가지고 조직도를 그렸는데 이 각각의 조직도에 따라서 어떤 글의 내용은요 위치를 옮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글의 내용은 삭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부분은요 무엇을 하느냐? 추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에 고일 고쳐쓰기 원리와 관련해가지고 뭐 추가, 삭제, 재구성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거와 관련있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자, 실제 글 지문입니다. 시간 왜 이렇게 많이 차냐? 자, 좀 본문을 빠르게 볼게요. 사실 이 단어는 본문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요. 자,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질문하듯이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듯이 질문하듯이 하는 표현은 자, 우리 어차피 우리 또 내일 모의고사 치니까 그 화작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독자의 호기심, 유발 또는 호기심 또는 관심 또는 이 뭐 어떤 강연 상황이나 발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뭐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유발해 볼 수 있겠죠. 참여라고 하는 건 대답을 이끌어내는 거야. 질문을 해서. 자, 그래서 놀랍게도 바로 기후변화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제 기후위기는 이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빙하가 붕괴되기도 하고 전례 없는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이야기를 해줘야겠네요. 예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문제 상황을요. 이런 것들이 선지로 나오는 거야. 예시를 통해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이란이라고 해서요. 이 탄소 중립의 정의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인간 활동에 의해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이미 배출된 탄소는 다시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자료 아까 2000년이 마지막이었는데 요거를 2020년이 마지막인 걸로 자료 바꿨네. 맞죠? 자,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자, 탄소 배출량 요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목적은 뭔데요?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는 목적입니다. 요거 화작에서 여러분들 그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프 막 나와 있고 이 그래프 나와 있는 거 딱 표시해 놓은 다음에 목적이 뭐냐,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거기에 플러스 당연히 자료니까 이제 신뢰성도 높여주겠죠. 자,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기온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회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정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익숙해진 생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만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우리 모두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어떤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또 물어보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식을 우리 보통 어떤 형식이라고 합니까? 문답의 형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선 전기의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됩니다.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면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실에서 여름과 겨울에 적정 온도로 냉난방을 하고 자연 채광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전기를 절약해야 합니다. 자, 평소 전기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제 친구의 말에 따르면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것도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또한 학생회에서 학교에 건의하여 앞으로 설치되는 전기기구를 모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서서히 바꿔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게 방법 1입니다. 이 방법 1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구체적 방안입니다. 구체적 방안 적을게요. 다시. 이 구체적 방안이 1부터 4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이거죠. 자, 다음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는 이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급식 시간에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남기는 음식도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입니다.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 중 음식물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전 세계로 시야를 넓히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자, 전 세계 쓰레기 가운데 44%가 음식물이며 이는 생산된 식량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로 생기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면 식품의 폐기 과정에서 생기는 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식 줄이자. 남는 음식을 줄이자. 음식 쓰레기를 줄이자 이 말이죠. 자, 다음 이미 배출된 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흡수하는 방법. 자, 그래서 산림은 가장 효과적인 탄소 흡수원입니다. 전 세계 산림은 매년 26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산에 숲을 더 울창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요. 숲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학생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자, 교실마다 공기 정화 식물을 배치하여 기르는 것도 탄소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자, 사실 요즘 예쁜 공기 정화 식물도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학교 환경 미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얘는 무엇이 맞지 않습니까? 풍의성을 해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삭제해야 돼. 자, 다음 과도한 탄소 배출에서 비롯되는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을 미룬다면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을지도 모릅니다. 자, 표시. 전기에너지를 절약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으로 불필요한 탄소 배출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숲조성과 식물 기르기 등의 방법으로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아까 앞서 이제 방법 이래서 3이라고 표현할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1,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선 하고 나서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우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도 있었습니다. 이미 배출된 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총 세 가지 방법이라고 치면은 이 총 세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한 거냐?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보통 화작에서 또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뭔데요?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죠, 화작에서. 자, 요거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글 붙여쓰기 장문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죠. 자, 그래서 학생이 초고를 쓰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매체 자료를 추가로 수집했답니다. 자, 그래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요즘 이제 많이 교과서에서 실리는 말이죠. 좀 더 그 과거에 이제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이제 뭐 시대적 상황 뭐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한 뒤 고쳐쓰기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자, 고쳐쓰기 과정, 소위 말해 장문 상황에서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을지. 자, 패스트 패션이란 최신 유행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빠르게 제작하고 유통하는 의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패스트 패션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옷을 제작하여 상품을 빠르게 공급하지만 그만큼 빠르게 소비되어서 버려집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패스트 패션이라고 한다. 패스트 패션의 정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패스트 패션으로 1년에 수억 벌의 옷이 만들어지는데 그중 3분의 1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입는 옷의 대부분이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며 합성 섬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패션 부문 전체 배출량의 15에서 20%를 차지할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옷을 신중하게 구매하거나 구매를 절제한다면 의류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건 옷을 신중하게 구매 또는 구매를 절제. 자,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 예시다만 그냥 한번 살펴만 볼게요. 자, 추가로 수집한 매체 자료는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된다는 내용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통일성 합격. 자,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유행에서 멀리 떨어져 살기는 어렵지만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폐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옷을 신중하게 구매하거나 구매를 절제할 것을 추가로 제시하여 고쳐쓰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 학생이 기억을 다음과 같이 고쳤다고 할 때 고쳐 쓴 이유를 생각해보자. 자, 고치기 전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보면 되겠네요. 자, 평소 전기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제 친구의 말에 따르면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것도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말은 타당해. 맞지? 자, 근데 누구 말이야?
지 친구 말이야. 맞죠? 자, 고쳐봅시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뭔데요? 전문기관. 따라서 신뢰성 높아. 전기제품에 플러그를 꼽아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것도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 자, 다음. 오케이. 의문 단원 넘어갑시다. 2-1. 오늘 아마 쉬는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조금 할 게 많아요. 자, 올바른 발음 가꾸기 70페이지. 자, 학교에서 이제 그 자음 모음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뭐는 기계적으로 팍팍 나와야 되느냐, 자음표, 모음표는 이제 그냥 자다가도 툭 치면 나와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따로 막 자세히 설명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자음 방법, 저희 뭐냐, 자음의 종류, 자 다음에 뒤에 모음의 종류 있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 자음과 모음의 개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읽으면서 머릿속에 좀 외워둘 수 있도록 하고요. 선생님 다음 주에 약간 좀 쪽지시험 비슷하게 좀 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금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는 좀 외워줍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일주일 동안 요 음운 관련해 가지고 특히 모음표, 자음표는 그냥 아주 기본으로 제야 좀 외울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요 이제 각각의 음운 변동의 규칙들을 좀 이제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 여기에 나오는 거 페이지가 지금 73페이지네요. 자, 여기에 따로 이야기가 되고 있진 않는데 굳이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음운 변동 현상 중에서 요거는 지금 이제 뭐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음운 변동 현상의 교체 현상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해서 지금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입속의 검은 잎이라고 하는 입속의 검은 잎 최근에 읽고 있는 시집이야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입과 이 입은 발음이 어떤데요? 똑같아요. 맞죠? 어떻게? 둘 다 발음기호 안에서는 입으로 발음됩니다. 되게 유명한 시집인데 그 여러분들 중학생 때 읽었던 그 저기 뭐냐 엄마 걱정이라는 시 혹시 기억납니까? 그 저기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엄마 안 오시네. 그 자기 혼자 어린 시절에 그 빈 방에 마치 찬밥에 담겨있는 것처럼 담겨있는 그 기용도 시인의 시인데요. 그 기용도 시인의 시는 평생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 하나 나온 시집, 왜냐면 본인이 낸 시집도 아니고 죽고 나서 나온 겁니다. 그 요절했거든요. 그냥 심야 영화보다 갑자기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영화가 끝난 뒤에 그 심야 영화 그 석 맨 위에 뒤에 그냥 이렇게 안 돌아가신 채로 1989년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동료 작가들이 이제 그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만든 시집이 입속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제 시집인데, 이 시집의 맨 마지막에 달려있는 시집이 바로 그 엄마 걱정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속의 커뮤니티 최근에 읽고 있는 시집이랍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 입과 잎은 모두 입으로 발음됩니다. 자, 그래서 국어의 음절 끝에서는 가느다란 물방울만 이제 발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 일단은 예시 나오는 단어들만 전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어, 그 다음에 밑, 빛, 앞, 얘네들 전부 기역, 기긋, 기읍이라고 하는 얘네들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표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응원하면서 학교에서 교과서로만 하더냐 아니면은 저기 프린트 좀 나눠주시던가? 교과서는 교과서만 했어? 그럼 혹시 필기를 좀 많이 했나요? 근데 어, 좀 엄청 깊게 하셨어요. 깊게 하셨다고? 근데 어느 정도 깊게 나중에 한번 필기 한번 볼게요. 보는데 왜냐하면 교과서에 생략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절대 그것만 가지고 시험 못 내거든요. 그러면 그냥 중학교 수준밖에 안 돼요. 아무리 잘 어렵게 내도 시험 문제가 중학교 수준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필기대 필 프린트가 없다면 그 필기되어 있는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알고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해 가지고 앞 글자랑 그 다음에 뒷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앞 글자, 뒷 글자 있는데 요 앞 글자에 있는 받침이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려면 필요한 어떤 이제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앞 글자 뒤에 뒷 글자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글자 혼자 쓰여질 때 일단 기본적으로 변동 일어납니다.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발음상으로 이제 음절 끝소리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지. 그 말은 대표음으로 쓰인다는 말입니다. 맞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올 때였습니다. 맞죠?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올 때 역시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다음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있는데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중에서 형식 형태소냐 실질 형태소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변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소리의 제 값대로 발음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요 변동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형식 형태소가 뒤에 왔을 때 변동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한 두어 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변동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데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일어나지 않고 된소리로 일어나는 애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옷은요 디귿이라고 하는 이제 시옷이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 때 이제 저기 뭐냐 쌍시옷으로 바뀌어서 미안합니다. 지워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장문 단순화. 미안합니다. 지워 음절 끝소리 규칙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억 빛악 얘네는 다 공통적으로 어떤 상황이야? 지금 뒤에 따라오는 형태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시였나? 여기네. 자, 부억을 기준으로요. 그러면 하고 요거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부어 간이라고 발음합니다. 왜 그런데요? 이 안은 실질이거든요. 자, 그런데 부, 어, 캐 이 애가 붙으면 이 애는 조사야. 맞죠? 자, 그래서 아무런 의미,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형식 형태소입니다. 자, 그래서 발음 어떻게 된다? 부, 어, 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앞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읍이 넘어가겠다. 그쵸? 자, 다음 비음화, 유음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 단어들을 주로 이제 좀 많이 보는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 학교에서 필기하면서 조금 깊게 배웠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풀이하면서도 자세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우리 비음화라고 하면 여기에도 지금 비음화가 그 종류가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얘네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음화의 현상을 두 개로 나누어서 보자. 굳이 나누지 않지만 자, 두 개로 나누어서 보는데 하나는 기역, 디귿, 비읍이 뭘로 바뀌는 거? 이음,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거. 아,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네요. 자, 다음 초성에 오는 리을이 뭘로 바뀌는 거? 니은으로 바뀌는 거. 아, 아니구나, 없구나. 이거는 초성에 있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 자, 그래서 이거를 리을의 비음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형명 발음 어떻게 된다? 형명이 됩니다. 왜? 지금 이 기역이 뒤에 있는 미음을 만나가지고 변동이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그러면 변동이 어느 글자, 어느 음절 또는 어느 음운에서 어느 음운으로 영향을 준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미음에서 요 앞글자에 있는 기역으로 영향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영향을 이렇게 뒷글자에서 앞글자로 주는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역행이라고 합니다. 역행동화. 자, 똑같습니다. 얻는 디귿이 니은을 만났고요. 최종 발음은 얻는. 자, 다음 신만. 여기 있는 비읍은 뒤에 나오는 미음을 만나가지고 영향을 받습니다. 자, 다음 실내는 리을 뒤에 놓인 니은이 유음 리을로 바뀌어서 실내로 발음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니은 앞에 리을이 오든 니은 뒤에 리을이 오든 다 영향을 줘서 얘가 뭘로 바뀌게 된다? 리을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설날 논리. 자, 그래서 유마는요 사실은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헷갈려서 틀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진짜 공부 안 한 거지. 그런데 보통 이제 헷갈리는 경우는요. 음운이 변동되고 나서, 그러니까 다른 규칙에 의해서 변동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마가 이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금 이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또는 이제 다른 변동과 합쳐져서 됐을 때 이게 하나의 변동인지 두 개의 하나의 변동인지 두 개의 변동인지 좀 헷갈리게 되는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실수를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요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우리는 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규칙이 들어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뭐가 사라졌어요? 히읗이 사라졌네. 일단 첫 번째 탈락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지금 이 니은이 리을로 변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탈락과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이 탈락 중에서는 자음분 단수나 교체에서는 융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의 단어 안에 이렇게 다양하게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융화를 좀 못 찾아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심리학과, 그 다음에 인류학을 보겠습니다. 자, 이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리가 니로 변했습니다. 맞죠? 이게 바로 뭡니까?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이제 리을의 비음화 현상입니다. 맞죠? 자, 다음 인류학은 일유학입니다. 맞죠?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유마에 남아죠. 자, 그래서 니은의 리을
리을의 비음화와 그 다음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는요 서로 약간 반대 방향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게 특징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네요. 척력 요거 우리 발음할 때 어떻게 됩니까? 척력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 변동 순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어떻게 변동돼? 척과 력으로 변동됩니다. 맞죠? 자 거기에서 또 어떻게 변동되는 거예요? 청 력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최종 발음 자 다음 오케이 구개음화 구개음화 할 때 요 구개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경구개음이라고요. 경구개음에 뭐 있어? 경구개음이 뭔데? 세니천장 소리. 자 그러면 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뭔데요? 디귿 또는 티읕에 무엇이 합쳐져야 됩니까? 모음 이나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데요? 디귿과 티읕은요, 지읒과 치읒으로 변하게 되는 게 구개음화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넌 팥을 좋아하는구나. 여기 붕어빵은 팥이 꽉 차 있어서 맛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공식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 을이라고 하는 발음은 반모음 이나 이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상황 안 돼. 환경이라고 할게요. 환경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그러면 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발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뒤가 돼야 됩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왜? 얘 대표음이 뭔데? 디귿이니까. 그리고 위는 뭔데요? 실질이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을은요, 형식 형태소입니다. 자, 형식 형태소인데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은 안 돼.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티귿이 그대로 넘어가야 돼. 형식 형태소니까. 그런데 만약에 팥 위가 되면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디귿으로 바뀐 대표음에 의해서 뒤로 발음해야 됩니다. 자 다음 여기 붕어빵은 팥이 꽉 차 있어서 맛있어. 자 이거는 지금 이 또는 반모음 이 환경 합격. 그래서 발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치가 돼야 됩니다. 팥이 꽉 차 있어서 맛있어. 근데 이렇게 발음하면 되게 어색하지 않나요? 맞죠? 나도 이렇게 발음한 적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규칙에 따르면 이게 맞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미, 다시, 그다음 마지, 미치, 같이.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별로 어렵지 않은데 요런 것들이죠. 바로 뭐 예를 들어서 다, 히, 다 라고 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를 다치다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변동되는 순서는 뭔데요? 일단 그러면 다, 티, 다가 먼저 나오죠. 왜?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히읗으로 발음이 됩니다. 맞죠? 자, 그 상황에서 다, 치, 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봅시다. 송곳, 끝 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끝! 송곳 끝이, 끝이 아니고 끝이죠. 송곳 끝이 날카로우니 요거는 틀이 됩니다. 을이 뭔데? 형식 형태소. 이도 뭔데? 형식 형태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되는데? 미, 다, 지. 자, 그런데 얘는요, 어떻게? 다, 야. 맞죠? 자, 그러면 얘가 여기로 넘어가서 발음이 되었습니다. 요거 우리 보통 뭐라고 하는데? 연음 현상 또는 연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다음 된소리 대기. 보통 한자로 이제 경음화라고 하죠. 자, 그래서 된소리 대기 조건 4개 이제는 외워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된소리 대기 환경 4가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기역, 디귿, 비읍입니다. 자,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야, 끝소리. 자, 이 말은 뭐냐면 얘네 말고도 기역, 쌍시은, 뭐 피읍 이런 애들도 다 해당된다라는 거야. 실제 받침에서. 맞죠?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얘네 바다사자가죠. 맞죠? 바다사자가 얘네를 우리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안, 울림, 예사소리라고 하죠. 자, 그래서 드드브 뒤에, 그러니까 얘는 받침을 말하는 거다. 그쵸? 받침 발음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바다사자가 오면은 된소리로 바뀐다. 그래서 국가, 옷깃, 다음 옆집. 잘 보세요. 시옷, 디귿으로 대표음, 피읍, 비읍으로 대표음.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받침이 올 때 된소리가 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 순서가 이렇게 있구나. 오케이. 자,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의 받침 니은, 이 니은인데 니은은 그냥 니은뿐만 아니라 겹받침이 니은 지읒까지 다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요 니은, 그 다음에 미음, 미음도 마찬가지로 겹받침이 니은, 미음까지 다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 받침 발음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 비읍 제외하고요,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된소리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껴, 앉다. 다음, 앉고. 더, 듬다. 담고. 자, 다음, 한자어의 받침. 리을 뒤에서 나는 디귿, 시읒, 지읒이 된소리로 바뀝니다. 절도, 말살, 물질.
자, 다음 관형사형 어미 을 뒤에 그러니까 으 또는 을 이제 뒤에 오는 요것도 안 울림 예사소리 5개 전부 다 얘네 전부 된소리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할 것을 만날 사람 자, 그런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요. 이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종류가 다른 두 단어 사이에서 이제 연결해서 말하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거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결하지 않고 뚝 끊어서 읽으면 그렇게 발음이 안 됩니다. 또는 말할 때도 마찬가지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보면요. 여기 3번이랑 4번은요. 좀 쉽습니다. 찾아보기 쉬워요. 왜 그러냐? 앞에 앞글자의 받침 뭐만 보면 돼? 리을만 보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리을 받침이 나온 뒤에 그러면 얘가 한자어에 해당하는 한자어 조합에 해당하는지,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관형사형 어미 뭐뭐 리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압니까? 리을이 어떤 의미입니까?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관형사형 어미거든요.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리을 받침이 왔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쌤이 여러분들한테 주문했던 게 이 4가지 원칙을 다 외운 다음에 실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발음해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발음해볼 때요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애들이 좀 헷갈립니다. 왜냐면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끊어서 읽으면은 그게 된소리처럼 안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 상황이 맞는지를 한번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위에 다시 오면요. 여기에서 또 뭘 봐야 되냐면요. 요거 봐야 됩니다. 얘는 바다사자가 5개 전부 답니다. 얘도 바다사자가 전부 5개 답니다. 얘네 1번, 4번. 근데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요. 기역, 디귿, 시읒, 지읒, 비읍 빠집니다. 다음 디귿, 시읒, 지읒 해가지고 비읍이랑 기역 빠지죠. 자, 그래서 사실 외우기 좀 쉽지 않은데요. 외워야 하죠. 여러분들이 따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좀 해보세요. 자,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보자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발음할 때 국밥이라고 얘기한 사람 없다고 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듯이 하면 돼요. 국밥, 맞죠? 자, 거기에 플러스 진짜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뒤에 말 좀 더 붙여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밥 먹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된소리가 되는 게 좀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다음 신다, 감떠라, 받다, 입술, 갈등, 일시, 갈등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단어를 좀 더 붙여보면은 얘네들이 좀 더 명확하게 된소리처럼 발음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 갈대, 모일꽃 이런 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관형, 사형, 어미, 을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거의 예외 없이 아마 된소리 대기를 물어보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형, 사형, 어미가 나왔는데 뒤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굳이 콕 집어가지고 어떤 상황을 제시해서 어거지로 제시해서 이제 이럴 때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이제 이 관형, 사형, 어미 뒤에 나오는 안 울린 예사소리는 이제 된소리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1, 2, 3, 4 있었다 그치? 자 그래서 요 지금 이 자습서에 나와 있는 1, 2, 3, 4번 규칙이나 그 다음에 쌤이 요거 1주차에 수업하면서 했던 그 1, 2, 3, 4번의 규칙 순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임의대로 이거를 그냥 1, 2, 3, 4번 규칙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1, 2, 3, 4번 규칙이라고 할 때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자 다음 영화관 입구에서 만나자. 자 독서와 입구 둘 다 몇 번째 규칙일까요? 첫 번째 규칙이겠죠. 맞죠? 왜? 앞에 기역 있고 비읍 있네. 앞 글자에 받침 보면은 좀 편해요. 자 다음 두 번째 소금은 물에 녹는 물질이다. 얘 때문이잖아. 자 다음 소음 발생 얘도 리을 때문이겠네.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맞죠? 한자어죠. 한자어. 자 다음 부정적인 말은 마음에 담지 마라. 자 다음 닭이 알을 품고 있다.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미음 이 니은 받침이 없네요. 좀 아쉽게요. 이 헷갈리게 하려면 니은 받침 나오면 좀 더 헷갈렸을 텐데 맞죠? 자 그래서 얘 몇 번째 규칙입니까? 두 번째 규칙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준비할 것. 자 그다음에 그 넣을 수도. 맞죠? 자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에 따라서 4번 살짝 진짜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문장 풍분 공부를 참 안 해가지고 관형사형 어미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좀 약간 편법으로 볼 수 있는 건요. 그 관형사형 어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앞에 용언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왜? 관형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 또는 체언이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98% 이상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그 실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나 이런 거에 좀 그 낚시용 문제로 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교과 문제에서나 이런 거에서 좀 잘 나오진 않을 거야.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저 진짜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띄워져 있으면은 얘는 관형어야. 얘가 체언이라는 전제하에 또는 명사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니까 관형사형 어미인데 리을로 끝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면 된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필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교체 현상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음화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비음화에 두 가지 있었습니다. 뭐 있었어? 기역, 디귿, 비읍을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꾸는 거. 이 전체적인 어떤 시야를 좀 한번 넓혀보세요. 자 다음 리을이 초성 리을이죠. 초성인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사실은 이게 조건이 좀 더 있습니다. 앞말에 리을이 아닌 받침이 오고 그 다음 뒤에 이제 리을로 시작하는 이제 초성의 음절이 오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한자어로 되어 있는 말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리을이 니은 되는 현상이죠. 자 다음 유음화 있었습니다. 유음화는 뭐 따로 뭐 없죠. 그래서 이 유음화를요 우리는 흔히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로 나눕니다. 자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순행은 어떤 방향? 앞글자에서 뒷글자로 영향 주는 거. 역행은요 뒷글자에서 앞글자로 영향 주는 거. 맞죠? 아 참 첫 번째 음절 끝소리 규칙을 안 했군요. 자 이거 봅시다. 음절 끝소리 규칙. 자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 7개 뭐 있었습니까? 가느다란 물방울
요거 7개 떠올리는 거. 자, 다음 두 번째 떠올려야 되는 거 환경이었습니다. 이건 기니까 굳이 적지는 않을게요. 환경 중에 일어나지 않는 환경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였어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음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자, 다음 마지막 된소리 대기. 자, 된소리 대기 규칙 4개 있었습니다. 뭐 있었어요?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발음, 뒤, 다음, 니은 또는 니은지읒, 미음 또는 리을 미음, 뒤, 다음 한자어, 리을 뒤, 다음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 자, 최소야 여러분들. 최소. 그냥 변동 특히나 교체 현상이 나왔다라고 하면 교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게요, 그냥 교체하는 순간 떠올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요렇게 전체적으로 딱 개념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것들을 내가 거기에 하나하나 좀 적용해가지고 바라보는 그게 좀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장군 단순화. 는 탈락이다. 그쵸? 아, 시간 없네. 자,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겹받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발음할 수도 있는 자음의 개수는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습니다. 맞죠? 우리는 여러 개의 자음을 한 입으로 발음할 수 없어요, 한 번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발음만을 선택해가지고 발음을 해야 된단 말이야, 겹받침이 올 때. 자, 그래서 이 겹받침 하면 딱 떠올리는 거 바로 뭐냐? 리을 기역 겹받침과 그 다음에 리을 비읍 겹받침이었습니다. 왜? 얘네 둘만 뭘 가지고 있는데요? 예외를 가지고 있죠. 자, 나머지는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겹받침을 자주 보면서 얘네들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 그 예시 단어를 내가 하나씩은 딱 가져놓는 게 좋다라고 했다. 그쵸?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디옥시옷은 뭐 목, 삭, 그 다음에 니은지읒은 뭐 앉다, 얹다, 리을비읍은 반드시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여, 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다음 리을시읒, 뭐 외골, 리을티읒, 그 다음에 할다, 훌다, 뭐 이런 거, 비읍시읒, 뭐 없다, 뭐 이런 것들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외우면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되냐면요, 이게 저기 뭐냐, 얘네들은 지금 여기 이 1번 얘네들 뭘로 모은 거냐면요, 각각 선택되는 애들이 앞글자인 애들로 모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기역 또는 니은으로 발음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뒤에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요, 각각 뒤에 있는 애가 선택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하고 2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표준 발음법의 규정이나 이런 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왜냐면 그때는 이제 앞에 있는 발음이 선택되는 경우, 뒤에 있는 발음이 선택되는 경우를 따로 나눠놓고 거기에 플러스 예시를 또 이렇게 해놨었거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고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일단 전체적인 이 겹받침에 대한 발음은 내가 각각 예시적으로 다 꿰고 있대. 걔네를 그냥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뭐라고 발음되는데? 기억으로 발음되네. 그러니까 앞에 애가 선택됐네.
얘는 어떻게 발음되는데 원칙이 닭이잖아. 그러니까 기역으로 발음되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가 선택돼 라고 하는 요 개념을 이제 그냥 순차적으로 떠올려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자음군 단수나 역시 좀 적을 때가 여기밖에 없겠군요. 자, 자음군 단수나 역시 일어나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 일어나는 환경은 뭐와 동일하다? 음절, 끝소리 규칙과 동일합니다. 그 말은 뭐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비읍 시옷이라고 하는 겹받침이 있을 때 여기에 뒤에 아무 형태소가 오지 않을 때나 또는 이제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 저기 아무 형태소가 올 때나 자 다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가 다르다. 자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역시 형식이냐 실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형식일 때는 탈락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쓰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쌤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 예외적으로 시옷의 경우는 어떤 발음으로 바뀌느냐? 쌍시옷으로 바뀝니다. 예시로 이거 어떻게 발음되느냐? 쓸이 됩니다. 시옷이 넘어갈 때는 된 소리로 바뀝니다. 쌍시옷으로 바뀌어요. 또는 이거 어떻게 발음된다? 너 C로 발음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예시 단어들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거 좀 봅시다. 밑에 요거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뒤에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할게요. 자, 지금 책을 읽는 중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발음이 차근차근 어떻게 되느냐. 일단 리을 기억이 어떻게 돼야 돼? 익으로 돼야 돼. 맞죠? 거기에 플러스 는이 합쳐졌어. 자, 그랬더니 이 기역과 니은이 만나서 최종 발음은 어떻게 되는데? 익는이 됩니다. 맞죠? 참, 요거 얘기 안 했군요. 위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 리을 기역, 리을 비읍은 예외가 있었다고 했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리을 기역 같은 경우에는 앞 글자에 리을 기역이 오고 뒷 글자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 리을 기역이 리을로 발음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예시 책을 읽고 자 다음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는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널 예외가 있었고 밥 예외가 있었습니다. 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넓다야. 그런데 널 플러스 넓적 또는 넓쭉 또는 넓둥글다 할 때만 이 리을 비읍이 뭘로 발음된다? 비읍으로 발음된다. 자 다음 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초에 어떻게 발음된다? 밥으로 발음된다. 자 그래서 밥다 밥지 밥고 된다. 그쵸?
자 그러면 밥다, 밥지, 밥고 뒤에 된소리 되는 거는 어떤 환경인데 아까 1, 2, 3, 4번 중에 1번 앞 음절에 받침에 기역, 디귿, 비읍 받침이 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뒤에 밥다, 밥고, 밥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읍 받침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어미의 된소리 대기가 일어납니다. 자 다음 그래서 마지막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래서 얘 밀기역 뒤에 초성의 기역 나오기 때문에 발음 어떻게 해야 된다? 말고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얘 자음군 단수나 플러스 된소리 대기가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요. 헷갈린다 싶으면 의문의 개수 살펴보면 됩니다. 진짜 최고의 방식이야. 의문의 개수. 왜냐면 의문의 개수에 변화가 있지 않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뭔데요? 교체야. 맞죠? 교체는 의문의 개수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첨가, 축약, 그 다음에 탈락은 의문 개수, 최종 개수에 변화가 생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좀 최종 판단이 가능하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뒤에 있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그 의문 변동과 관련되어 있는 진도를 그 전에 한번 싹 돌고 확인은 했었기 때문에 문제는 일단은 좀 다 풀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뭘 끝내오냐면요. 2-3 자습서 문제 다 끝내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요거 2-1 의문 자습서 문제 다 끝내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받은 요 의문의 변동 문제 60개 있죠. 요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 끝내옵니다. 알겠죠? 유리마 자 그렇게 하고 쌤이 조금 전에 나눠줬던 그 저기 모의고사 한번 봅시다.